남의 눈치 보다가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산 인생,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 평생 들어왔습니다. 책에서도 봤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이미 남의 시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저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입니다. 제가 평생 신경 쓴 그 시선들이 사실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남의 눈을 보느라 정작 제 인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눈을 보기 시작했는가? 기억해보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었고 뛰고 싶으면 뛰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착한 아이는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혼나거나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배웠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법을. 착한 아이라는 말은 달콤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착해지려고 했습니다. 더 조용히, 더 순하게, 더 말을 잘 듣게.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튀지 않는 게 안전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으면 놀림을 받았고, 다른 생각을 말하면 이상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체면이 선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런 말들이 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해. 이렇게 하면 찍히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시선은 언제나 저를 앞질러 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기도 전에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시선은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제가 추구하는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가치가 남의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습관이 되는 과정. 처음엔 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게 볼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졌습니다. 조심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어.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지금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 모든 상황에서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 번 걸러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물으면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이 뭘까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먼저였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반사였습니다. 평생 반복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극, 남의 시선 확인, 반응. 이 과정이 너무 빨라서 제가 의식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소용없었던 겁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에 묶인 삶의 특징. 시선에 묶여 사는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다 보니 그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결정을 못 내리거나 결정을 내려도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것보다 무난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해.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 만한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하는 대로 합니다. 대학도 남들 가는 데 갔고, 직장도 남들 부러워할 만한 데 갔습니다. 결혼도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자신을 실망시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불만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노후를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저는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네 번째, 칭찬에 중독됩니다.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믿을만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기 위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희생하고, 더 참고, 더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칭찬을 들어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방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하는데. 다섯 번째, 비난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미리 눈치를 보고, 미리 맞춰주고, 미리 사과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을 때도 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게으르게 굴면 안 돼.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해.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곱 번째,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의식하는 게 제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시니어가 이 문제를 더 아프게 느끼는 이유.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생활비 벌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일이 줄고,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면 선택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내 마음을 따랐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뤘던 것들,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신경 쓴 그 시선들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써 맞춰준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비난들, 그건 대부분 제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인정들, 그건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시간들 뿐입니다. 그 시간들이 통째로 떠오릅니다. 하나하나 기억납니다. 왜 그때 제 마음을 말하지 못했는지, 왜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는지, 왜 그때 남의 눈치만 봤는지,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도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나중에가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후회가 더 깊게 박힙니다. 타인의 시선이 만든 가장 큰 착각.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제 선택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훈련된 제게는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옳은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덜 아프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무릅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난받을 각오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제 책임을 덜 수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못 봤을 뿐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사실 시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위로였습니다. 제가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선택들을 포장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누구나 하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착각을 벗어나는 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 그럼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단한 용기를 낸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남의 눈이 무서웠고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을 만족시키려다가 자신이 너무 불행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싫은 모임에 가지 않기, 하기 싫은 말에 네, 대신 잘 모르겠네요 말하기, 부탁을 거절해 보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관계가 모두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가 남았습니다. 제가 내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 생각을 말하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내 의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시선을 끄는 뒤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니까요.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것만 물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먼저, 내가 언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혼자 생각할 때, 아, 지금 내가 또 남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 반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 진짜 생각 확인하기. 시선을 의식하는 걸 알아챘다면 이제 제 진짜 생각을 확인해 봅니다. 남의 시선을 빼고 나면 나는 뭘 원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제 기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이게 불편한가, 편한가? 이게 억지로 하는 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몸의 감각을 따라가 보면 진짜 제 생각이 보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작은 선택부터 바꿔보기. 진짜 생각을 알았다면 이제 작은 것부터 바꿔봅니다. 갑자기 큰 결정을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안 먹었으면 아니요라고 말해보기. 싫은 모임 초대에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안 가보기.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죄송하지만 어렵겠어요라고 말해보기.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기준 전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남의 기준으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제 기준으로 채울 건가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말,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살아온 당신에게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사랑받으려면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맞췄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 결과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당신의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시선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선택을 바꿨는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가져갔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선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의식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당신의 삶을 되찾으면 됩니다. 평생 남의 눈을 보느라 당신 자신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당신을 봐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편하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시선 속에서 살았던 당신, 이제 조금씩 그 시선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